예, 안녕하십니까. 자,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 저번에 배웠던 거 문제 확인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1, 2번을 묶어보세요. 1번과 2번은 유량과 저량을 얘기를 합니다. 유량과 저량을 얘기를 해서, 시험 문제는 유량, 저량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번을 가시면, 재고량하고 자산 가치는 제가 어때요? 재고 이미 지어진 거고 자산이니까 요거는 유량이 아니라 저량이라 그랬죠. 그죠? 저량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 양을 나타낸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기간이니까 스톡입니까? 플로우입니까? 플로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시험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X고,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을 묶어보시면, 저번 시간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왜 수요량의 변화는 양이 붙으니까 점이죠. 그죠? 가격이니까. 수요 곡선으로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를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요. 4번에 보시면은 양이 붙었잖아요. 그럼 양이 붙으면 뭐예요? 점의 이동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곡선 자체 이동이 아니라 공급량이 변하니까 이것도 공급 곡선 자체가 아니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 것으로 이제 시험을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자, 5번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은 공급자들이 좋거든요. 그럼 이자 비용이 감소하니까 분양 원가를 하락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의 수익이 증가됐죠. 그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은 균형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을 미주쳐 보세요. 건축 원자재.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라는 것은 그만큼 공급자가 생산비를 줄인 거죠. 그죠? 하락했으니까.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를 합니다. 그죠? 공급이 증가하니까 무조건 양도 증가를 하겠죠. 그죠? 근데 양이 감소라는 게 틀렸어요. 양이 증가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이 증가인데 양이 감소라고 돼 있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이제 탄력성인데,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이 더 대체재가 많았죠. 그죠? 그래서 주거용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은 더 대체재가 적으니까 비타르적입니다. 더 비타르적이다. 이렇게 가셨어야 되고,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자, 우리가 8번은, 자,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됐잖아요. 가격하고 양이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본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면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양적인 변화를 보려는 거지 질적인 걸 우리가 성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성적이 아니라 정양적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사이트나 아니면 제 카페 해설을 보시면 가격이 1% 변하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 것은 정량적인 지표예요. 그러니까 정양이라는 자체를 했어야 돼요. 정성적은 자료의 성질이나 특징을 자세히 풀어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성을 정량적으로 고치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해설해 드리면, 9번은 공급의 가격에 대해 완전 비틀어적이에요. 그럼 공급 곡선이 완전히 서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상대편이 완전 비틀어적은 밑을 찍기 때문에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양이. 가격은 변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요. 증가한 만큼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그죠? 요거, 들었죠? 그래서 이건 노린 게 이거예요. 완전 비틀어질 때는 완전히 서 있기 때문에 양이 변화가 없지 가격 변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또 노린 거고. 그 다음에 10번은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공급하기가 쉽죠. 제가 공급이 더 쉬우면 더 좋다 그랬죠. 그죠? 그럼 더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을 얘기합니다. 임대료도 가격 탄력성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번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럼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공급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우하향을 우상향으로 고치시고 자 12번 문제도 이제 균형 문제인데 공급이 불변이에요.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만 감소했어요. 공급이 불변이면 공급은 가만히 있고 수요만 감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과 양을 봤을 때는 양은 무조건 감소하죠. 그죠?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가격도 하락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격은 하락, 양은 감소. 양은 맞는데 가격 하락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항상 하락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13번 작년 문제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작년 문제인데 완전 공급은 기초적인 건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죠. 그죠? 그럼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은 주거용지 공급도 증가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같이 따라 움직여서.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왜 경기 변동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작년 문제가 뭐 나왔냐면 일반 경기비의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부동산 경기는 자, 앞에 부동산 경기라고 좀 넣어놓으세요. 14번에.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크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작다가 틀렸죠. 크다. 그래서 타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게 작년 문제고. 15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불규칙이죠. 그죠?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불규칙으로 우리가 이 안정적으로 반복해서 추산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봄, 가을에 반복적인 거는 저번에 어떻게 했어요? 추세 변동이었어요? 계절적이었어요? 계절적이었죠. 그 다음에 상향시장은 어떻게 해요? 항상 제가 반대를 낸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거래사례의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의 여기 보세요. 무슨 선이 되죠? 하한가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하한선. 호텔금융도 마찬가지예요. 호텔금융도 떨어지니까 매수자는 맞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이 되죠. 상한. 그죠? 후퇴는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전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기준 가격이 되나 아니면 상한선이 된다. 그래서 상한이 상한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동시에 갖는 국면으로 진행한다. 자,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울로 친다면 강북과 강남이 땅값도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기도 다시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2005년 정부의 831 정책에 외부 충격이 왔다는 것은 이건 예측하기가 힘들었죠. 그죠? 경기가 하강하다는 것은 이건 순환적이 아니라 비순환적인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불규칙 변동.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후퇴 국면은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반전돼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다고 하셔야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틀렸어요. 다 틀린 지문을 찾아내는 게 좋기 때문에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 버리지 마시고 철을 해놓으세요. 철을. 그래서 그러시고 오늘 새롭게 이제 가도록 할게요. 시장 파트입니다. 그래서 교재로는 170페이지로 가세요. 170페이지로 가시면 시장 파트로 갈게요. 170. 자, 이 시장 파트로 이제 들어가고, 우리가 강의가 1, 2, 3, 4, 5, 6 이렇게 순환 과정으로 돕니다. 그래서 1, 2, 3, 4 동안은 여기 기본서를 나가고 5, 6월 달에는 이제 저희에서 나오는 요약집으로 이제 갈 건데 1, 2월 달에는 제가 나오는 것만 딱딱 찍어서 갈게요. 그죠? 1, 2월 달에는. 그래서 3, 4월 달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 2월 달은 제가 별표 칠하는 것만 치세요.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론은 나온다면은 2문제에서 3문제예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한 문제 정도 할당률 쪽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3문제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자, 번호를 매겨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기출문제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배정이 되는데, 우리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정보가 안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가 키가 되냐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171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이 있고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불완전이에요. 독점 이게. 독점 한국전력공사예요. 한국전력공사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죠. 단일 기업이 독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통신사나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둘 이상이 되죠. 과점이고요. 그 외에 무슨 뭐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 됩니다. 자, 얘네들은 다 불안전 경쟁이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넘겨지면 여러분들이 박스로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자, 박스로 정리해 보면 넘기시면 밑에 박스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좀 잡으세요. 가격과 이윤, 정보의 개입, 요거는 나중에 정책 파트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참여부터 정보의 안전성까지만 잡으세요. 여기까지만. 자, 우리 부동산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서 오른쪽 특성을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완전 경쟁은 이론상입니다. 완전한 경쟁이라는 시장은 없죠. 그래서 이론상 잡는 거고, 자, 우리는 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상 기준을 잡는 시장이고요. 대부분 우리 시장은 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입니다. 그럼 첫 번째 뭘 물어보냐? 자, 완전 경쟁은 다수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니까 어느 일방이 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요. 가격을 수능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왔는데 얘가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은 소수입니다. 소수.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부동산은 수요자가 고가기 때문에 유효소가 제한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수다. 우리는 유효소가 제한돼 있다. 제한돼 있어 소수고요. 그다음 공급도 부중성이 있어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또 결정할 수 있는, 가격 상승하니까 박스 보세요. 처음에 보시면 완전 경쟁은 다수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진입과 탈퇴가 용이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효 수요자와 유효 공급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가성이 있어서 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여러분이 어렵지만은 펜을 들어보시면은, 자, 교재로 가시면 176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176페이지 가시면 기출 파헤치기에 2번을 한번 보세요. 자, 다른 것들은 제가 다 문제에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기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2번만 안 넣어놨는데,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제가 다수라고 그랬어요? 아까 소수라고 그랬어요? 소수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고가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죠. 그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다수라고 그래야 돼요? 소수라고 그래야 돼요? 소수라고 그래야 되죠.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간다면 우리 교재 아까 172페이지 그 박스에 나와 있는 우리 부동산은 소수다. 요거가 제가 다음 주 하는 그 기출문제, OX 문제는 요건 안 내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놨는데. 그래서 그거 정도를 머릿속에 두시고, 진입과 탈퇴가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용이하다는 건, 자, 우리가 다수다 보니까 진입 탈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집 앞에 슈퍼가 생기면 진입이고 나가면 탈퇴예요. 그죠? 그건 이제 완전 경쟁은 항상 시장에 진입과 출입이 용이합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진출입이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번 26회 때. 그럼 우리는 고가기 때문에 유효소가 많습니까? 제한돼 있습니까? 제한돼 있죠. 용이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부동산은 법적 규제가 적어요? 법적 규제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장 진입을 쉽게 한다. 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다. 제한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완전 경쟁은 물건이 동질합니다. 두 번째. 동질하기 때문에 동질성을 가져요.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됩니다. 저번에 배웠던. 근데 우리는 개별성 때문에 비동질성이라는 게 있어요. 비동질성.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은 표준화되어 있고 동질적이고 일물일가가 되는데 우리는 개별성으로 이질적으로 비동질해요.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불성립하고 완전 경쟁은 자원의 완전한 이동이 가능하다 그랬죠 아까 그죠?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없는데 우리는 나중에 오른쪽에 배우시지만 부동성으로 인해서 재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지역 간에 이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보의 완전성을 얘기한다면 완전한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가 완전합니다. 정보의 질과 양이 동일해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개별성을 인해서 우리가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건 정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은 칠판 주기가 1,000원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정보의 완전성이에요. 완전성인데 우리는 정보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정보의 불완전성 이렇게 합니다. 정보의 불완전성.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별표 표시는 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하나 아까 소수라는 자체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다가 별표 표시를 3개 해놓으세요. 자,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기능과 좀 비교해서 제가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리겠는데,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보시면 양가로 1번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지역의 국지성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장의 국지성. 또 지역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국지화라는 단어는 무조건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 낸 걸 찍으시면요. 부동성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거예요. 그죠? 국지화라는 것은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건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 내리지만 어느 지역에는 안 내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부동성 때문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에 문제 푸실 때 부중성 하면 안 됩니다. 부동성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럼 설명을 한다면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부동산이 틀립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국한됐죠.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서울에 눈이 내리는데 부산 안 내릴 수 있죠. 부산이 눈을 맞으려고 서울로 이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모나밀패는 여기서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이죠. 그죠? 부산에서 1,000원인데 서울에서 2,000원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특히 모나밀패는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초과 수요고 얘가 초과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모나밀패는 트럭으로 날리면 되니까 수급 조율돼서 1,000원이라는 가격이 전국이 다 1,000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초과 수요만 발생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겠고요. 여기는 가격이 떨어지고, 물론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죠? 이런 현상으로 지역 간의 군집적인 가격이 형성되기 힘듭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국지성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 찍으셔야 됩니다.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자, 시장의 국지성은 밑에 부동성이라는 단어 있죠. 별표 쳐놓으세요. 부동성 박스 치시고. 무조건 부동성 찍으셔야 됩니다. 지역시장 국지적은. 그 다음에 밑에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이라는 건 아까 제가 수급 불균형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당연히 3번에 가시면 지역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바로 연결되는데 수급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수급 조절이 어려워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움직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밑에 파란 색깔. 자, 이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부중성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중성에 의해서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이 중요한데 다음 주에 제가 문제를 낼 건데 단기적과 장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단기적이 암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요. 자, 공급을 못 늘립니다. 왜? 우리가 부동산은 시간이 착공해서 어느까지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죠?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를 부지를 확보하고 부동산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수요만 증가해서 가격이 급상승해 버려요. 그죠? 그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장기는 공급이 늘어나니까 조절이 되죠. 그죠? 어느 정도 가격이 왜곡되지 않는데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는 게 아니라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보시면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단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단기적. 여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가시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은 가격의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묶으시냐면 양가로 3번하고 4번하고 5번을 묶으세요. 이게 이제 가장 다음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물건이 다 동질합니다. 그죠? 내가 코카콜라를 밑에서 사 먹었어요. 그럼 그게 500원이고 먹으면 콕 쏜다는 것을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가도 500원을 내가 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그 상품이 한번 거래가 되면 그 정보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 품질이라든지 공개를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동질이에요.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좀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자, 거래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은밀하게. 그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제가 문제를 내지만 거의 공적인 거래가 아니라 사적인 경향이 큽니다. 거래가.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따지니까 그게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정보 수입이 쉬워요? 정보 수입이 어려워요?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주의하실 게 부동산 상품은 개별성 때문에 개별 시장을 독점적 시장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이제 참고서로 보실 게 다른 것들은 다 B가 들어가는데 독점적만 B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B가 들어가면 틀려요. 그죠? 그래서 독점적은 B가 빠져요. 그래서 B가 얘는 들어가지 않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그 시장이 개별성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의 시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자, 완전 경쟁은 칠판주계나 코카콜라는 일몰일가가 되니까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가시면 우리는 개별성에 일몰일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대체가 성립할 수 없어서 이 표준화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아니라 비표준화성이라는 거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비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칠판주계는 물건이 똑같다 보니까 본사에서 물건 띄워다 팔 수 있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유통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통구조는 뭐냐면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토지에 도매상이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토지는 다 틀리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조직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출제 의원들이 자, 개별성, 비동질성 때문에 자,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에 세 개의 B가 다 들어갑니다. 3B라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독점엔 B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 제 프린트에 조직화하면 돼요? 비조직화해야 돼요? 비조직화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들어보세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매매가 살매와 팔매거든요. 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그죠? 구매 작업 출장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근데 파는데도 오래 걸린 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 부동산은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황금성이 곤란합니다. 그죠? 그럼 빨리 내놓으면 급매물로 팔아야 돼요. 그럼 급매물은 비싸게 팔아요? 좀 싸게 팔아요? 싸게 팔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장기에 제값을 못 받아요? 단기에 제값을 못 받아요? 단기에 제값 못 받죠. 그래서 요거는 맨 끝에 요것만 좀 체크할게요. 맨 밑에 가시면 단기 거래의 곤란성이라는 게 있죠.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시장 참여가 제한됐다는 건 아까 고가성 때문에 유효 수요가 제한돼 있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자본시장의 연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동그라미 1번 낮은 금리라도 밑줄 쳐보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우리 부동산은 금리가 낮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이자율이 하락해야 값싸게 대출받아서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넘겨보시면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영양가가 없어요. 그냥 오른쪽에 페이지 가셔서 빨리 177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다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와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요게 이제 어떤 것이냐. 자, 특성과 기능은 틀려요. 그러니까 특성과 기능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특성이 있고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볼펜과 부동산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볼펜은 부동산입니까? 일반 제형입니까? 집에 있는 주택은 부동산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볼펜은 그냥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볼펜 움직이는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볼펜은 문화협회 1,000원이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다 공개하죠. 비공개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시험 문제 이따 보겠지만 비공개성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공개는 볼펜과 다른 특성이에요.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근데 이따 배우시겠지만 기능에 교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환 기능이. 그럼 교환 기능은 뭐냐? 부동산도 현금과 교환하지만 볼펜도 현금과 교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도 볼펜처럼 시장의 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공개성은 기능에 들어갑니까? 특성에 들어갑니까? 특성에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이따 확인하겠지만 이게 기능으로 들어가서 시험 문제 틀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비공개성은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볼펜과 다른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능은 절대 비공개성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암기 기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 교환 기능은 제가 했고 밑에 보시면 자원 배분의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원 배분의 기능. 자, 부동산 시장은 그 역할이 자원 배분의 기능을 하더라. 그러니까 자원 배분은 뭐냐면 자, 요즘은 원룸과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심하죠. 그다음에 그냥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월세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돈 놓고 돈 먹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윤이 있는 쪽으로 자원이 배분돼서 공간이 창출됩니다. 그 공간 및 자원 배분으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가격 특성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통해서 물적 자원 배분이 일어나서 이 공간이나 위치 서비스를 또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원 배분을 그냥 이렇게 편법으로 야매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정보 제공합니다. 우리 시장에 나가면 정보 제공 역할을 해요. 정보 제공 기능이 있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가격 창조 기능은 나중에 제가 3, 4월 달에 가서 더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가격을 창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를 중개업자들이 하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매수자는 싸게 파니까 안 만나죠. 그럼 그냥이에요. 중개업자가 필요해요. 중개업자는 매도자 간에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창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의 창조.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이 양과 질의 조정으로 간다면 자, 양과 질의 조정. 양과 질의 조정.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질이 안 높아집니까? 땅의 질이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그죠? 그러면 질이 알아서 높아지고요. 그럼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을 올려요. 그죠? 그럼 양도 늘어나죠. 지가 알아서 이 질과 양을 조절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감정평가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원론이 들어갔거든요. 그죠? 근데 제 박사 논문 지도 교수가 부동산 원론의 대가십니다. 그분의 책을 가지고 몇 개의 책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 대표적인 게 5가지가 들어가요. 그죠? 5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밑에 한번 6번이 시험에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6번의 얘기는 뭐냐면 파란 색깔 가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의 땅값이 싸요? 땅값이 비싸요? 비싸죠.
그거는 상업활동하기 좋죠. 그죠? 그럼 그거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입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활동의 지대지분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가시는데 요거는 장난치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볼게요. 제가 야매를 하기 전에 야매부터 갈게요. 5가지를 암기합니다. 5가지를. 그래서 이제 김군이 정량한테 배 끊기는 섬에 놀러 가자 그래요. 그럼 보통 안 간다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김군이 정량한테 야, 아침에 갔다가 빨리 오자. 저녁에. 꼬셨어. 그래서 마지막 배가 있어요. 마지막 배가 원래는 5시인데 6시로 숙이고 한 5시 10분쯤 들어오니까 배가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순간 정량은 나 어떻게 해요? 울고 김군은 웃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김군이 정량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어렸을 때부터 혀가 좀 짧아요. 고를 잘 못해. 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고를 좀 고쳐볼게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 따라하셔야 됩니다. 김군이 정량한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동영상 들으신 분도 한번 저랑 따라해보세요. 자, 딱 읽어보세요. 자고가 정량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고가 정량은 기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라고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1탄을 만들었는데 옛날 EBS 강의했을 때 편집당했어요. 이건 공영방송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PD분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박이래. 이건 오늘 교수님 어떻게 이걸 만드셨어요? 머리 쏙쏙 들어와요. 근데 이건요, 제가 PD로서 얘기하는데 공영방송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편집당했는데, 근데 이거를 자고가 정량만 학원가에서 아는 거야. 이게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 수강생들이 2탄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수강생들이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약간 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스토리를 제가 자고가 정량을 만드니까 그럼 정량이 이 김군이 이제 우니까 달래려고 이제 횟집에서 술 좀 먹였대요. 그래서 좀 취했대. 그래서 돌변하기 시작하더래. 이렇게 돌변해갖고 얘를 딱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다시 얘기했지만 동영상 보는 분들 수강생분들이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딱 보면서 나 자고 갈 테니까 너 남자로서 그 기능 있니? 이런데요. 그죠? 그럼 특성입니까? 기능입니까?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야 돼요. 자가 뭐예요? 자가. 자원배분. 고가. 고환 기능 하면 안 됩니다. 교환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양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걸 만들었냐면 오른쪽에 여러분들 179페이지 가시면 기출 파헤치기에 오른쪽 가봐요. 파헤치기에 틀린 거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비공개하는 기능이 있다. 여러분들 비공개성은 기능입니까? 특성입니까?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자고가 비양하면 이상하죠. 그죠? 그럼 기능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야매를 만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비공개성은 기능이다, 특성이다.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거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죠? 꼭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해드릴게요. 주택시장도 다 보지 마시고요. 유량저량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것만 갈게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는 어디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냐면 넘기시면은 교재 183페이지로 가셔서 그 밑에 보시면 주택시장이 여가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표를 2개 쳐놓으세요. 여가과정. 여기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주택 여가과정.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갑니다. 물론 여기도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도 만약에 출제원이 어디를 내겠냐라는 것을 보고 여기 조금 제가 유도를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도를 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주택시장이 여가과정입니다. 자, 갑니다. 주택은 이제 쇠주택만 됩니까? 노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쇠주택에서 다시 또 노화가 되고, 노화가 되면 다시 또 재건축 재개발돼서 또 새주택이 돼서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필터링 현상이 이제 내려갈 수 있고, 필터링 업이 될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주택시장이 여가과정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우리가 고가주택이고 금이 많이 간 걸 저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일단은 새 주택이니까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 그죠?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를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여기를 저가주택이라고 해요. 또 시험 문제 상위 계층이라고 나오고요. 여기를 하위 계층이라고 나와요. 여기가 이제 고소득층이고요. 여기가 저소득층입니다. 얘가 갑돌이고 얘가 을돌이라면 얘는 소득이 좀 낮죠.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하향여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상향여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에 막 고가주택이 금이 가면 계량병이 들어가는데 계량병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계량을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얘한테 이걸 팔아요. 그럼 이거는 신규를 파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걸 파는 거거든요. 그죠? 얘네들이 이걸 받아 먹습니다. 그죠? 그건 어떻게 돼요? 얘 입장에서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고가를 못 사요. 그럼 많은 주택이 얘한테 다 공급이 되니까 당연히 하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증가를 이렇게 보시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막 재개발, 재건축 되면은 다시 또 신축이 되고 다시 또 재개발돼야 되니까 순환을 하고요. 이 상향을 된다는 얘기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가가 아니라 고가주택을 다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를 안 찾아요. 그래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내려가는 건 다운이고 올라가는 건 업이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느 지역이 막 재개발, 재건축 되면 리모델링 할 때 그냥 해요. 업그레이드예요. 그럼 업으로 올라가는 건 상향이고 내려가는 건 하향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건 하향이고요. 하위 계층이 재개발, 재건축 돼서 수선되고는 상향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바꿔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따 문제 풀 때 뭐가 되냐면 얘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얘는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합니다. 시험에 이 감소와 증가를 3번 냈어요. 그죠? 그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하향이 됐다는 것은 얘가 계량병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소득층이 여기를 떠나고 이 지역을 저소득층한테 팝니다. 그죠? 그럼 공급 물량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저가를 찾으니까. 그죠? 근데 상향이 됐다는 건 어떻게 돼요? 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저가를 안 찾을 거란 말입니다.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여러분이 판법을 이용한다면 상감마마라고 외우세요. 그죠? 그러면 상감마마. 그럼 상향은 감소 이렇게 가십시오. 그 다음에 하향은 증가 이렇게. 그래서 펜을 들어보시면 일단 183페이지 밑에 그 파란 색깔은 다 읽어볼게요. 주택 여가과정 현상이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현상으로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은 이해 가시겠죠. 자, 밑에 주택 여가 현상이란 제한된 소득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이용처가 변하는 것을 말하며, 자, 그냥 했어요? 아까 순환을 했어요. 순환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놔야죠.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하향여가와 상향여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하향여가는 내려갔죠.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고가주택이 일부 노후화돼서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향여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상향여가는요, 위로 올라가요. 그럼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가주택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서 제가 아까 재건축 리모델링 업그레이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업이니까 하예요? 상이에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양가로 3번에 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D급번호 한번 가보세요. 자, 어떻게 돼요? 제가 하향여가가 되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하향여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향여가는
전체 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은 여기는 고가주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넘겨보시면 페이지 186페이지로 가시면 자, 기출 파헤치기 틀린 걸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3번에 여러분이 하향 여가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럼 제가 아까 하향 여가는 저가주택 수요 감소로 봐야 돼요? 저가주택 수요 증가로 봐야 돼요?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득이 증가했다는 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나중에 이제 저소득층한테 정부가 개입을 해요. 왜냐면 저소득층은 어때요? 집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철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한테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고가주택은 못 사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될 수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얘네들이 뭐 일확천금 뭐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막 돈 번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된 거야. 그죠? 그래서 하향 여가는 노리는 게 하향은 어떻게 돼요? 하향이 돼서 기존 주택이 내려가 버리니까 많은 주택이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저소득층들은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는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하향 여가라면 저가주택 수요 증가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까 여기 상감마마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막게 한다면요, 감소를 그대로 놓고 상향으로 바꾸시면 맞아요. 그래? 상향이 됐다는 자체는 그 지역 일대가 리모델링이 돼서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고가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소득 증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가주택도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고가주택도 소득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죠? 소득 증가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저가주택 수요 감소냐 증가냐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상감마마라는 건 뭐였어요? 상향은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동영상 찍는 분도 저를 믿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출제원 자격이 있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제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출문제를 뺏겨냅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이 계속 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기출문제를 계속적으로 돌려내기 때문에 요 상감마마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 페이지 가시면 그 내용들은 이제 쭉 나중에 한번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186페이지 가시면 주거분리 현상에다가 또 체크를 해보세요. 자, 아까 여가과정하고 주거분리가 엮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이 나눠서 이 소득이 나눠지는 주거지역이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맨 위에 그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보고 계시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주거분리입니다. 자, 주거분리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게 주거분리입니다. 자, 그래서 경계지역에 의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여기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소득층 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역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도시 전체에만 생긴다가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한다는 게 한번 시험지에 나왔어요. 자, 도시 전체에서도 우리가 고소득, 저소득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내에서도 근린 지역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 나중에 여기 기출 파헤치기를 보시면은 자, 이거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나눠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같은 주거지역 내에서 고와 저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보시면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자, 양가로 1번에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된 현상을 주거분리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파란 색깔 안 쳐놨지만 펜을 드셔서 도시 전체 측면에서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도 파란 색깔로 칠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주거분리에 대한 가정을 2번에 나와 있는 외부 효과에 대한 주거분리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키를 어떤 것을 시험 문제 냈는지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저자분도 여기에선 파란 색깔을 2번만 치고 넘기시면 뒤쪽에다 파란 색깔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자, 고소득층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고소득층이 있는데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자, 주택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만약에 3억이 들어가고요. 주택 가치 상승은 1억밖에 상승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계량을 안 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오고요. 얘가 이 지역을 나갑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요. 저소득층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침입이라고 합니다. 침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침입이라는 것은 동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소득층이 있는데 저소득층이 들어간 것은 이사 가는 것이 침입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들어와서 아예 얘네들 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천이라고 합니다. 옮길 천자. 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저소득층 아예 바뀌어버리는 과정을 하향여가라고 합니다. 무슨 여가로 한다? 하향여가. 그럼 하향여가가 되면요. 이 지역이 우리가 어떨까? 계량도 하지 않고 이 주택을 그냥 놓으니까 불량주택이 돼버리고 이 지역도의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럼 여기에 공원이 들어서겠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겠어요? 자, 쓰레기 매립장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럼 정의 회복가겠어요? 부의 회복가겠어요? 부의 회복가가 되겠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금이 갔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계량 비용보다 계량 비용은 1억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만약에 3억이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는 가치가 계량 비용보다 낮았죠. 그죠? 근데 계량 비용이 낮고 주택 가치 상승하면 계량을 합니다. 그죠? 근데 저소득층은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고 누가 들어오냐면 고소득층이 들어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침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예 고소득층으로 바뀌어서 주거지구로 바뀌는 과정을 상향여가라고 합니다. 자, 상향여가가 발생하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 주택으로 바뀌니까 이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겠어요? 공원이 조성되겠어요? 자, 공원 우리한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자, 그럼 부의 회복가입니까? 정의 회복가입니까? 정의 회복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의 회복가 발생돼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할증과 할인 거래가 나왔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강의는 이렇게 보세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체크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일단 파란 색깔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집에 가서 제 강의를 듣고 쭉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그럼 제가 얘기했던 것이 다 나옵니다. 자, 할증 거래와 할인 거래라는 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요. 저소득층들이 여기와 가깝다는 얘기는 고소득층과 가깝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환경, 이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줘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가 붙죠. 그래서 여기가 할증 거래가 됩니다. 근데 여기 애들은 잘못 걸려서 얘네들하고 가까워요. 그죠? 얘네는 가격이 할인돼서 가격이 할인 거래가 된다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할증 거래를 더 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길 원하겠죠. 이런 거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2번 문제 체크해 보십시오. 자,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 이거는 이 기출문제를 그대로 파란 색깔을 해놓으셨는데 봐봐요. 자, 공원은 정의회복관 우리한테 피해를 줘요? 편익을 추구해요? 편익이다 동그라미. 자, 부의회복관은 어떻게 돼요?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한테 편익을 줍니까? 피해를 줍니까? 피해야 되죠.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란 색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88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 파란 색깔이 중요합니다. 자, 침입과 계승은요. 아까 들어간 것을 침입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뀌는 걸 천이라고 하고 또는 계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들어가는 건 침입이고요. 바뀌는 건 계승이죠. 그죠?
자, 한 번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죠. 그죠? 그럼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소득층 지역에 저소득층이 유입돼서 하향여가 발생했다고 돼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고가주택이 점차 저가주택으로 변합니다. 근데 반면에 저가주택에 고소득층이 유입하면 상향여가입니다. 그러면 저가주택이 고가로 바뀐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질적인 기능입니다. 유입이. 이질적인 밑줄, 밑에. 그래서 침입은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바뀌는 건 이제 계승, 천입. 주택의 여가 과정의 주거분리 현상을 토지 및 공간 이용에 대한 침입과 계승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뭐가 나왔었냐면, 자, 기억하고 니은의 저소득층 유입, 고소득층 유입을 체크해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출제원들이 노린 게 뭐냐면, 침입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애들은 반대입니다. 그죠? 그럼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빨리 맞추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소득층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죠?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냥입니까? 저소로 바뀌어버립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는 무슨 여가를 찍으셔야 됩니다. 하향여가예요.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고소득층이 들어갔다 나오면 이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소득층이 아예 바뀌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저 보세요. 빨리 맞춰야 됩니다. 저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낮은 겁니까? 고라는 것은. 자, 저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낮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높아요? 낮아요? 그럼 상향, 하향. 빨리 맞추십시오. 맞습니까? 고가 들어갔습니다. 고가 들어갔습니다. 상향하는 거죠. 자, 책을 봅니다. 기억해 보시면 저소득층이 들어갔다고 돼 있나요? 그럼 빨리 맞히세요. 자, 저소득층 들어갔, 저를 보세요. 저소득층 들어갔어요. 무슨 여가? 하향. 자, 니은 봅니다. 고소득층이 들어갔어요. 상향. 빨리 맞춥니다. 저소득층이 들어간 것을 상향여가라고 시험을 냈습니다. 자, 우리는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들으시는데, 이 자체의 내용은 아시고, 빨리 맞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이 계속 수선 안 하시겠습니까? 수선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합니까? 합니까? 하죠. 그럼 세주택으로 바뀌죠. 자, 이건 무슨 여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향여가입니다. 맞습니까? 자, 계량병이 더 비쌉니다. 수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주택으로 다 바뀌겠습니까? 하향이죠. 그럼 자, 이거는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낮아지죠. 아까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하셔야 됩니다. 일로 와보세요.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죠. 자, 보세요.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죠. 올라가는 건 하향, 상향. 가격이 오른다? 그럼 무슨이야? 상향. 가격이 내린다? 하향. 이렇게 봐주십시오. 두 가지를 시험 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향과 하향을 그냥요 바꿔내요. 바꿔내니까 항상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시면 마무리 쫙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만 쉬었다 갈게요.